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관광지 연출 그리고 관광지 해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연출 그러면 연극 또는 그 영화의 연출을 생각하실 거고요. 관광지 연출이라 하면 뭐 영화나 연극의 연출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해설은 이 관광지나 관광 상품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관광지 연출이 어떤 개념인지, 관광 매력을 과연 어떻게 연출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관광 해설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해설 과정, 해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연출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나 영화 연출의 개념이 관광지 연출에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기, 장치, 조명, 음향, 의상 등 이런 연출 구성 요소를 관광 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지 연출을 통해서 관광자의 주의 집중 그리고 관광자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관광자로 하여금 환상과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거나 매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연출은 크게 볼거리 연출과 체험거리 연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연출은 뭐 시각경관, 이동경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관광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체험거리는 뭐 문화재 놀이나 뭐 테마파크, 꽃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자에게 뭐 향수나 동심을 유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연출을 위해서는 관광자의 심리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광자 심리는 되게 크게 우리가 7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탈일상성, 관광자들이 여행을 하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실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자들이 뭐 예를 들면 지불한 만큼의 기대를 하죠. 환대 기대를 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싼 요금 지불하고 많이 기대를 해서 문제가 되죠, 오히려. 그 다음에 관광 중에는 개방과 익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품에 대한 직접 접촉, 호기심, 영역감, 기념과 추억 이런 것들이 관광자 심리가 되겠습니다. 탈일상성은 뭐 반복적인 일상에서 그 기분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관광지 환경이 일상의 주거 환경과의 차이가 클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위생적 환경, 다시 말해 위생 효과라는 건데, 위생 효과는 없으면 문제가 됐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지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거는 깨끗해야 되는 거지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죠. 환대 기대, 지불한 비용만큼의 환대를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관광자들은 관광하면서 뭐 유흥이나 사행심, 성적인 개방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접촉의 욕구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관광지에서 진품을 접촉하는 걸 요즘 굉장히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그 피렌체 미켈란젤로 광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비드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품을 알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데,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품 같은 모조품 전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다비드상은 뭐 그 미켈란젤로 광장 그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켈란젤로 광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비드상이 아니면 그냥 주차장에 불과한 그런 장소가 돼서 관광적인 매력이 거의 없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호기심이죠. 뭐 여행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여행 중에는 일정한 공간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기념과 추억, 관광 후에 돌아와서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이 경우에 동서양 사람들의 이 성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은 자신을 넣어서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진 촬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본인을 빼고 관광 매력물만을 촬영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관광자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할 때 연출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그 관광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을 살려서 연출할 거냐,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관광 자원을 연출할 거냐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연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자원 또는 욕구 기술 파악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성의 원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니크니스를 그대로 살려서 연출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용자 중심의 연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연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연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쾌적성은 위생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문제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있다고 해서 크게 더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원형 유지, 가능하면 지역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데, 요즘 와서 그 보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조 또는 모조 연출 같은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위생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위생 효과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좀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쾌적함을 느끼지 않을 때는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거나 뭐 청결하지 않을 때, 분위기가 즐겁지 않을 때, 또는 시끄러운 경우, 뭐 지나치게 혼잡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이 쾌적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뭐 황토색이 부족하거나 계절감이 예를 들어서 계절하고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연출이 획일되어 있는 경우, 뭐 요리가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이 조잡하고 교통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쾌적하지 않은 환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출은 볼거리 연출, 뭐 체험 연출 그랬는데, 볼거리 연출의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 연출에서는 각 요소 간의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관광지에서는 영업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업활동과 관광활동과의 적절한 관련성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광명소를 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룹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뭐 하는 건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과 구경거리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가능하면 한토 관광자원을 최대로 이용해서 연출하고, 편의시설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혁신과 창의성이 함께 고려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경관의 연출입니다. 시각경관 연출의 첫 번째 원칙은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관광지의 경우 지역 이미지에 대해서 일관성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특히 이 색깔에서 들쭉날쭉 거부감을 주는 경우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구체화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시면 뭐 목석원이 있는데, 목석원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인데 크기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 것이냐, 또 크기를 얼마나 작게 가져갈 것이냐가 관광지 연출에서 관광자들의 감동과 직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 연출에서 그 연출 구성 요소 간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색채, 디자인, 재질 등이 주위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특히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조입니다. 연출을 하면서 특정 구간, 특정 어떤 매력에서 강조를 해야 될 경우죠. 단조로움 없애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공간의 연출입니다. 이동 공간은 이동 공간 자체가 매력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정 매력에까지 가는 진행 과정의 어떤 이동 공간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보통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뭐 도입, 전개, 절정 이렇게 하는데,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동 공간을 어떻게 연출할 건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동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동 공간을 통과했을 때 어떤 미지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불안감의 해소나 아니면 극대화, 이런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 공간 연출 방법은 뭐 크게 4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접근감, 예를 들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반복은 시간과 거리에서 반복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터널 효과는 터널이 끝났을 때 어떤 반전 효과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장가게 같은 경우 하면 보통의 어떤 환경에서 갑자기 석순들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이고요. 평양 같은 경우도 이 평양 순환공항에서 어느 순간 이 터널을 지나면 평양이 나타나는 그런 반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동 공간 연출을 통해서 그 지역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전통놀이도 우리가 연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통놀이에서는 줄거리, 주제, 언어, 몸짓, 뭐 생동감, 그다음에 참여, 캐릭터를 좀 독특하게 가져가는 것, 의상과 음악에 대한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줄거리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특히 강조는 뭐 어느 연출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밋밋함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도 조절이죠.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서 연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조화, 이런 것들이 전통놀이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살거리 연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진 관광국에 비해서 비교적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살거리 연출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살거리 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살거리, 기념품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경우는 어느 곳에 가든지 획일화된 관광 상품이,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거리에서 뭐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관광 자원에 살거리가 살짝 덧입혀진다, 이런 연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거리 연출에서 각 지방의 역사, 문화, 황토를 반영한 고유 상품 또는 고유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기념품을 살 때 동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광자가 관광 매력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구매하고, 또 그 전체 관광 상품 매력에 관광 기념품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거리나 뭐 기념품에서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기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그런 기념품의 판매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벤트 연출입니다. 관광지 연출에서 이벤트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이 보령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연출은 사람의 오감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감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이벤트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 속성, 기업 이미지, 지역의 고유한 유형, 또 무형의 소재를 뭐 이용한다든지 예술적 가치로 끌어올려서 관광객들을 하여금 감동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벤트 연출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기획 자체는 우리가 보통 평면적인 그런 기획인데 이벤트 연출은 뭐 입체적, 공간적 표현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벤트는 물론 일정한 테마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 창의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답습하는 거나 반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거기다가 창의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벤트에서는 오감의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을 어떻게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느냐가 이벤트의 성공 요소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는 또 화제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벤트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흥미없는 이벤트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또 요즘 이벤트는 단순히 구경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지 해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그러면 관광자원을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박석희 교수는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관광 해설이 교육 활동, 지각 발달 활동, 인식 활동, 인식 향상 활동, 그리고 자원 보정 활동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육 활동은 방문 대상에 대해서 관광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지각 발달 활동은 여행지 환경에 대한 여행자의 지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식 형상 활동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원보전 활동은 관광자원 해설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당 자원에 대한 보존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 해설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하는 경우에 관광자의 만족 수준이 감소될 수가 있고 특히 많은 경우에 그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설이 왜 중요하냐? 이 방문 장소에 대한 인식, 감상, 지식 등 이해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의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해설을 통해서 문화와 자원의 소중함과 긍지를 높일 수 있다. 뜻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 해설을 통해서 다양한 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죠. 해설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밋밋한 그런 볼거리에 불과한 거죠. 아는 만큼 모른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해설이 없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광 자원을 전체 환경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 관광 자원의 어떤 보호 기능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자원과 인문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관광 해설을 통해서 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 해설을 통해서 관광지 훼손이나 손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자를 일정한 루트로 이동하게 함으로 해서 관광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갖기 위해서 향토회나 조구회를 거치할 수 있는 게 관광해설의 또 다른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해설을 통해서 관광자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관광지 관리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편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의 기본 모델은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5개의 요소인데요. 관광자원을 해설 원칙을 가지고 일정한 해설 기법을 통해서 해설 매체를 이용해서 해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연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해설의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설의 원칙은 개인별 욕구에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의 그 대상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과 정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광지나 관광 매력에 대해서 제공하는 간단한 정보와 스토리로 제공하는 해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해설에 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지만 해설이 정보보다는 훨씬 상위 개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설을 통해서 예술적, 과학적,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일정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유명 그 관광 매력물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한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해설할 때 일반적으로 이 숲과 나무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나무를 보여주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해설에서 어린이가 대상인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설 계획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설을 왜 하느냐, 목표 설정부터 자료 수집, 또 자료 수집에 대한 분석, 이것들을 종합하고 계획안을 선정을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다음 해설 계획을 위한 피드백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그 방문자에게 어떤 정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줄 거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료는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주제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헌조사나 지도, 지역 주민에 대한 면접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이것들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계획안 종합을 하면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마련되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 시행에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그 해설을 위해서 평가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관광 해설은 일반적으로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해설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지 않고 뭔가 매체나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적 해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담화 해설과 동반 해설인데 담화 해설은 한 장소에서 해설자가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동반 해설은 해설가가 관광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해설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비인적 해설은 크게 두 가지로 역시 분류가 되는데 길잡이 시설 해설과 매체 이용 시설입니다. 길잡이 시설 해설은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면 관광 해설판들이 쭉 나열돼서 관광자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보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매체 이용 시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해설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적 해설에서 중요한 거는 주제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주제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청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내가 해설할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또는 어떤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해설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유머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밋밋한 그런 해설보다는 열정적인 해설을 당연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공부 같은 그런 해설보다는 좀 변화가 있는 그런 해설. 그 다음에 해설자 경우는 용모 항상 단정해야 되고요. 성격, 친절성 이런 거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친절한 성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공통된 중요한 요인은 건강이 되겠습니다. 인적 해설 중에서 이 담화 해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출입구에서 관광지 출입구에서 많이 하거나 아니면 탐방자 안내소 등에서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동식 해설관에서 움직여서 그 담화 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담화 해설에서는 주제나 관광 자원, 관광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소위 비언어적 요소, 말,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관광자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요구되고요. 가능하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와 분위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해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 해설 경우는 그 관광자하고 직접 동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담화 해설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 해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해설하기 전에 최소한 15분 전에 도착한다. 무슨 일하든지 기본이라고 봅니다. 해설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해설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가져가고 관람객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질문 기회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길잡이식 해설은 길잡이 매체에 대한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길잡이 매체에 대한 정확성, 명료성,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판을 만들 때 해설판의 글씨체, 규격, 위치,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표지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식하거나 곤충의 피해, 또 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방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잡이식 해설의 그 장점은 비용이 잘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용자들이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하고 또 독해 내용의 임의적 선택 그리고 이 길잡이 해설 시설 자체가 탐방자의 해설 외에 길잡이 역할 또는 기념사진 촬영 대상 또는 그 소위 증명사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방적으로 의사전달,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고 또 이 길잡이 시설들이 풍화작에 의해서 좀 파괴될 수 있고 부식될 수 있다는 것과 또 야생동물이나 탐방자들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그 비인적 해설은 매체용, 미디어를 활용한 건데 일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설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전시물, 축소 모형, 실물 모형,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해를 빨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미디어들이 고장이 잦고 또 일정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오는 재방문자들에게는 같은 내용이 돼서 좀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매체 이용 해설 방법은 많이 쓰는 게 이제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실물을 설치하는 방법, 또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게 소리와 형상을 이용한 시청각 기법, 그리고 축제도 많은 경우 해설의 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오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그 멀티미디어 재현 또는 가상 체험, 게임 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 요즘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 해설 기법으로 조명과 음향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조명이나 음향을 설치해서 특히 요즘 레이저 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명과 음향 기법이 되겠고요. 또 관광 해설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터넷 경우는 텍스트를 무제한으로 쓰고 특히 오디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광지 연출과 관광지 해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